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 하지만 고통은 분담해야 하는 부동산 대참사. 오늘은 24절기 중에 17번째로 한노라고 하죠. 즉,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본다면 다소 춥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제 한노라고 그러죠. 저는 요즘 부동산 시장을 바라다 보며 어떻게 보면 한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고 사람이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이어야 하죠. 따라서 사람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러한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본다면 사람과 부동산을 따로 생각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부동산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사람들 또한 부동산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누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기득권을 더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밖에는 안 되고요. 돈 많은 사람을 위한 정책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서민들만, 보통 사람들만, 우리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부동산 부작용 6가지, 부동산 대참사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참사로 본다면 청약시장 자체가 로또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아파트 청약 당첨만 된다면 그냥 순식간에 5억 내지 10억이라는 거대한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로또 복구의 당첨 상금이 거의 10억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당첨만 되면 이거 5억 내지 10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로또가 어디 있냐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도 없었고 부동산 투자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더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참사로 본다면 청약시장에서 당첨받기 위한 청약 가점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2,50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은 청약통장에 가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의 청약 가입자 수는 무려 654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울에 연간 공급되는 아파트는 약 5만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이러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 청약 당첨 가점을 놓고 본다면 올해 상반기 때는 평균 당첨 가점이 50점대였는데요. 올해 하반기 평균 당첨 가점은 60점이 돌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청약 점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 69점대가 형성됐고요. 광명 철산역 쪽에서는 약 68점대가 청약 가점이었다는 얘기죠. 즉 인기 있는 지역은 거의 70점에 근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약 점수 60점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음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청약 통장 점수 60점의 조건으로 본다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얘기죠. 첫째,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최소 3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럴 경우에 청약 점수 60점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분양가 상제가 시행이 된다면
청약 점수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대참사로 본다면 대출 규제죠.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모두 40%로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매매나 분양 시 대출을 규제당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현금 10억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금 10억을 보통 사람들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돈이 없으면 청약 당첨이 돼도 잔금은 납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현금 부자들만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도 있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안 벌고 이런 이야기 떠나고요. 대출이 규제가 됨으로써 서민들 자금줄까지 막은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즉,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 서민들의 사업형 대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다 규제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결국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은행에서 이렇게 다 막아놨으니 이제 사채, 사금융을 이용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면 공급이 규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인허가가 감소될 것이고 그러면 2년 내지 3년이 지난 후에는 공급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기해지겠죠. 결국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축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축 아파트 가격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겠죠. 또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은 결국 전세 가격 상승까지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참사 다섯 번째로 전세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죠. 청약받기 위해서 전세를 선호하죠.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이 일어나죠. 가을과 겨울 이사철이 다가왔죠. 이런 것까지 겹쳐지게 됨으로써 전세 가격까지 등달아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보통 사람들만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참사 여섯 번째는 이처럼 서울은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 외곽 지역은 또 하락하고 있어요. 지역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철저한 양극화가 도래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초강력 분양가 상한제 즉시 시행과 또 다른 양도세, 중과세 강화 등등 해서 부동산을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잡히는 듯한 부동산 가격만 더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서민들에게 고통만 분담해주는 부동산 정책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것을 부동산 대참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참으로 큰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요? 큰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을 바라다 보면 한기가 느껴집니다.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